장창창 TV 광풍시대 의사 검사 이대로 놔둘 것인가? 대한민국은 문화예술이 꽃피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행복지수가 더 좋아지려면 말입니다. 창창창 TV의 생각입니다. 지방에 있는 여동생하고 조카도 공부 잘하고 있는가 안부 전화를 하게 됐죠. 오빠, 요즘은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의대 갈 실력과 소양을 갖추었나 여부가 판가름 나는 세상이라고 저에게 일러줍니다. 나 또한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겠노라고 포부를 밝혔던 그 누구나 꿈꾸던 그 시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그 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네들의 직업이 이렇게 성곽이 되어 있군요. 그러나 현실은 의사, 검사 직업군은 누가 뭐래도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적성 여하를 떠나 성적순으로 지망하는 열풍이 이젠 구수라도 묻지마 광풍이라니 그 세계가 대단한 건 틀림이 없나 봅니다. 돈 잘 벌고 평생 직업으로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거라는, 그러하니 학교에서 1등만 하던 검사나 의사일수록 엘리트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능력주의를 신봉한다는 겁니다. 자신만이 옳다는 독성과 선민의식에 쉽게 깊이 빠져버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검사가 되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따른다면서 독특한 집단의식으로 똘똘 뭉쳐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며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버리고, 의사들이야말로 안정적인 평생 직업군으로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졸업 후 전공의, 전문의 등을 거치며 역시 자기들의 두터운 성과 부를 함께 쌓기도 합니다. 적성과 품성이 선행되어야 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사치스러운 히포크라테스서는 이런 것은 이미 외면된 채 만인이 부러워하는 현실입니다. 천재성을 지닌 능력 있는 애들이 물리학을 지원하고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창의성이 돋보이는 애들이 예술을 전공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지 꼰대 같은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국 1등에서 3,000등까지 의대 정원을 채운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즘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2010년대 학번들인데 수재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민국의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전해드립니다. 한번 이런 참 의사들의 얘기를, 젊은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응급실, 우리들이 청춘을 받져 얻고자 했던 것들, 응급의학과 전문 의사 54인이 공자한 책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이라는 책이 출간 앞두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삶과 죽음이 교차한다. 1분 1초가 급박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생명줄을 움켜잡아야 하는 응급실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아 출간을 해낼 것이다. 그 책 안에 젊은 참 의사로서 함께하여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친구가 그냥 부럽기만 합니다. 정치 싸움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젊은 응급실 의사 54인의 진짜 목소리를 수필, 시, 만화 등으로 기록한 호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좌절과 실망, 그 안에 피어나는 감동과 성장을 담았기에 의사를 꿈꾸는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추천한다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 있군요. 요즘
의사, 검사님들 안녕하신지요? 이런 비난의 대상 가운데 또 이런 젊은 희망의 또 참된 의사들의 얘기도 있군요. 아무리 자기들의 성이라지만 님과 놈은 점 하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의사님, 검사님. 의사놈, 검사놈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감사합니다. 장창창 TV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코너입니다. 오늘은 기획 공연 작품에 대한 소개입니다. 지난주 마티네 콘서트 시리즈 첫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제 책상에 놓여있는 낯익은 소품의 명화 빈센트 반 고흐의 침실이죠. 이 명화가 클래식 앙상블의 감미로운 연주와 어우러지면서 섬세한 도슨트님의 명화 해석이 함께하면서 위대한 화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티네 콘서트, 마티네라는 용어는 저에게는 좀 생소한데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평일의 낮 공연의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공연 시간도 11시에 시작된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친절하게 낮을 그리는 클래식이라고 그렇게 달아주었군요. 첫 번째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명화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지난 4월 25일 날 첫 공연을 가졌고 또 7월 25일 날 예고되고 있는 명화는 구스타프 클림트 작가의 소개입니다. 10월 24일은 앙리 마티스의 작가의 작품이 소개되는 그런 순서로 콘서트가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연되었던 빈센트 반 고흐, 그는 누구였는가? 1853년생, 네덜란드 태생 37세로 일생을 마감하다 후기 인상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영혼의 순례자, 종교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고흐의 침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등 수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과연 그는 왜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야 했나요? 화가로서의 천재적인 재능을 후대에서는 인정받고 있지만 그 생애는 참으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고흐의 신앙과 예술, 존경하는 밀레에 대한 농민 화가의 작품에 대한 가치,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고흐의 침실. 그는 일생에 정신질환으로 시달렸고 또 빈곤이라는 가난에서 화가로서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예술 화가로서의 그는 독한 술과 또한 사랑에 흠뻑 빠지는 생활도 인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동생 태호의 영향력은 많은 도움을 준 걸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호의 동생 태호와의 주고받은 편지 내용은 그의 그림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후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동생에게 남긴 편지,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바닥 중에 바닥의 인생을, 허나 언젠가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다.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 있으시다면 아름다운 파리에 한번 추천합니다. 예술이 깃든 과거를 투어합니다. 여기에 필수 코스인 장엄하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고흐의 시골 마을 투어에 관광 후기에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군요. 저는 제 침실에 바로 여행을 다녀온 지인으로부터의 고흐의 작품의 침실이 항상 유튜브 방송의 소품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